이제 남편이 하는 사업에 딸과 아들이 함께 사업을 함께 하는 세대입니다. 딸은 40대고 아들은 37세고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들이 이제 그렇게 주의를 많이 줘도 늘 지각하거나 화장실 가면 30분 이상을 시간 끌고 그런 걸 딸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잔소리를 하면 자꾸 잔소리하니까 같이 대들고 싸우다가 누나한테 욕까지 했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누나인데 욕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는 이런 상황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편을 이제 자기 와이프 편을 들다 보니까 딸이 덩달아 더 화를 더 불러일으켜서 아들을 더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앙숙처럼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결혼 기념일이든가 저희 남편과 저 생일 때는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저는 하질 못해요. 한 번은 딸이 결혼 기념일 때 엄마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그러길래 나는 결혼 기념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족이 잘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이라는 게 필요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니네들 말도 안 하는 상태에서 너만 같이 먹는 거는 의미가 없다. 나는 안 먹겠다. 엄마랑 아빠랑 둘이만 먹겠다. 그리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은 걔네들 둘이가 화해를 시켜보려고 그렇게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저는 그게 할 수가 없어서 스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딸 잘못도 아니고 아들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20살이 넘고 결혼을 하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들, 딸이지만 자기들끼리는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볼 때는 다 자기 아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왕자들은 어때요? 서로가 다 왕 되는 데 있어서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가슴 아프지만은 그 왕자들 사이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삼촌이나. 근데 그걸 부모는 다 자식인데 너희끼리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그거는 빈말이에요. 그 말 하나마나 그 부모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는 자식하고 한 회사에도 안 놔두는 게 제일 나은데 한 회사에 나누려면 따로따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살림을 나눠가지고 딱 몫을 줘서 따로따로 살도록. 자기는 부모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형제들은 원수가 됩니다. 자기가 원수가 안 되려면 딱 회사를 딸한테 넘겨준다 하면 어떤 지분을 아들한테 줘서 내보내고 아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딸한테 어떤 지분을 줘서 따로 하도록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같은 회사를 운영해도 많이 싸우거든요. 식당 같은 거 할 때. 그 왜 그럴까? 사장이 2명이라서 그래요. 사장이 1명이라 되거든요. 남편이 사장하면 집에서는 부부지만 회사 가면 딱 사장님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부부고 회사 가서도 부부니까 이게 사장이 2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면 이게 회사가 시끄럽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구분할 줄 몰라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님에게 부모가 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내가 스님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고. 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라 그러면 안 돼요. 신자지. 이 관계를 분명히 해줘야 아무 문제가 없지. 스님의 가족들이 절에 오는 게 왜 문제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절에 와가 가족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절에 오면 그냥 절에는 스님이 있고 신자들이 있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집에 와서 스님이 또 어때요? 내가 스님이다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지. 집에 오면 그냥 형제고 그냥 아들이고 관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자기가 지금 애들이 다 커서 살림까지 결혼해서 낳는데 자기는 부모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주의인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경쟁자고 적대적이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두지 말고 자기로서야 요 살림을 너희끼리 합의해가 하라.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금방은 안 되겠지만은 말하지 말고 조용히 어떻게 분할해서 어떤 지분을 주고 어떤 역할을 주고 해서 나누어서 각자 하고, 제일 좋기는 자기가 회사를 하면 둘 다 내보내든지 안 그러면 지분을 주고 어떻게 정리하든지 정리해야 된다. 부모가 죽으면 재산이 없으면 자식이 싸우지 않죠. 근데 어떤 부모도 재산을 두면 자식이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형제 간에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 있고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잖아요. 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제밖에 갈등이 더 일으킬 수 있지. 딴 사람하고 왜 갈등을 해요? 거기 갈등의 당사자는 형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재물을 남기면 형제 간에는 다툴 수밖에 없다. 장례식에 가보면 부모가 재산을 남기지 않는 집에는 돌아가신 부모를 다 앉아서 걱정해요. 근데 재물을 많이 남긴 집은 가보면 초상 7회는 형식이고 뒷방에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장례에 오는 손님의 그 들어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각작 손님이니까 이거부터 어떻게 배분할 건지부터, 그 다음에 재산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인간이고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모가 딱 미리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좀 조처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게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관점을 그렇게 가지셔야지. 둘이가 화목하게 해라, 잔소리 하지 마라, 니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 뭐 이런 얘기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그 시스템이 분리해서 해줄 시스템이 아니서 딸과 아들이 함께 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를 용인해야 된다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저것끼리 원수가 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봐야 돼. 원수가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싸우지 않도록 하려면 자기가 한 사람을 다른데 어떤 재산을 주고 다른데 내보내든지 다른 사업을 주든지 이렇게 한 회사에 안 둬야 된다 이런 얘기. 처음엔 딸이 지가 이제 거의 주축이다시피 일을 하고 있거든요, 딸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 먹었으니까 못하니까 나 아니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끄떡하면 관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이제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 없으면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처음엔 막 울고불고 하고 싸우고 막 그런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 조용히 그랬거든요, 제가. 너 그럼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직장을 구해라. 그러면 너 엄마랑 같이 근무를 하니까 너 성격만 버리겠다. 그랬더니 너 오빠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사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한테 그래 둘 다 나가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 나이에 나가서 할 게 없는 거죠. 아이고, 그 참,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게 이게 제일 많은데 뭐 때문에 나가 고생해요?
조금 만약에 딸이 그렇다 그러면 딸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딸이 벌써 딱 보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자기한테 이익이 제일 많은지를 머리를 굴리는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딸이니까 그 정도 영악한 거예요. 자기 딸이니까. 아시겠어요? 똑똑하고 야무지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까지 이제 공간 협박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 그게 막 미웠어요, 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제일 훌륭한 왕이 태종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왕 됐잖아요. 중국 역사 전체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 당나라 태조인데 그것도 아버지 몰아내고 왕 됐잖아요. 아버지 몰아내고 왕 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똑똑해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게 세속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욕심이 이것도 한 집에서 화목해가 다 잘 되도록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딱 회사를 문을 닫든지 한쪽을 주고 한쪽을 주식을 주든지 팔아가 재산을 주든지 딱 입장을 분명히 해서 경영을 해야 되고 자기가 주 경영자다 그러면 딸은 아무리 딸이라도 가족 개념을 하면 안 되고 딱 아빠가 사장이고 엄마가 부사장이고 너는 뭐 이사면 이사고 부장이면 부장이고 이렇게 딱 회사 오면 딱 분명하고 집에 가면 가족이고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헷갈리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불분명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 그리고 형제간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정도 다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고 서로 모함하고 음모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을 막으려면 자기가 지금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걸 뭐 어떻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막 이렇게 막 늦게 오고 뭐 하고 이런 건 어때요? 권한을 안 줘서 그래요. 옛날부터 이게 부모 모시고 사는 그 맏아들은 다 늦게 일어나고 일 안 하고 그럽니다. 살림을 딱 내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딱 주도해가 회사를 운영하는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 돈을 훔치고 아내가 살림을 돈을 딱 쥐고 있는 집에서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 없을 때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싸먹고 그게 인간 심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식이 되려면 그만한 권리가 주어져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안 주어지면 주인이 안 돼요. 의사결정할 때부터 분배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지금 아이들이 40이고 50, 30이고 40이 됐는데 아직 자기가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고 있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 질문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너무 서두르지는 말지만은 딱 자기가 이들은 성인이고 경쟁자고 그런 관점에서 내 자식들이 갈등을 안 일으키려면 권한과 재산 분배를 딱 미리 분명하게 하고 내 건 또 내가 가질 건 내 죽을 때까지는 딱 하고 이렇게 딱 입장을 분명히 하고 권한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다 지금 여기 적당하게 있으면 누나가 주도권을 쥐면 아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한테 권한도 없는데 뭐 농떼이 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들이 와서 막 이러니까 누나가 볼 때는 겉으로 말 안 해도 이게 결국은 지가 다 경영하는데 남자라고 저기 아들한테 결국 가지 않겠냐. 이렇게 다 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알고 조처를 취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지 자꾸
뭐 형제간에 다투지 마라, 동생 좀 봐줘라, 누나한테 욕하면 되나? 그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하는 얘기지.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독선적으로 살았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전부 다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제가 하는 거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가정이 좀 불행했습니다. 네.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스님 증문즉설 그 책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고 네. 읽고 나서 어느 한 구절에서 싹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제 집사람이나 주변 이제 그 형제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했다고 하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좋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이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네. 각자 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산 과정을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네. 거기에 제가 좀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네.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집사람한테는 제가 집사람이 옛날하고 똑같은 멍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제 그 성질을 긁는다든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든가 해도 저 사람 수준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 가지고 네. 요새는 웃으면서 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네. 일을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제 40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도 직장도 없고 네. 좀 약간 그 수준이 좀 떨어지게. 네. 그러니까 뭐 정신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 집사람한테 많이 듣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들한테는 아직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도 그냥 보기만 하면 지금 이제 저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목소리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그냥 아예 그냥 그 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대화가 단절되고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상당히 괴롭고 야 나도 지금 빨리 그 아들한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게 영 안 되거든요. 아들만 보면 승질 나고 그것이 너무 문제가 되고요. 그거 하나 우선 좀 네.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만은 뭘 2개씩 하려고 하나만 하지. 예. 공짜라고 2개 다 하려고 그래. 아니, 그거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자기가 옳다는 고집을 하다 보니 결혼 초기에 부인이 많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주장했지만 부인이 볼 때는 부부간에 소통도 안 되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겠죠. 네. 부인이 뭐 결혼 초기에 생활하면서 힘들었다는 거 자기 이제 이해해요? 예, 요새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괴로워서 막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도 힘들었고, 아기 낳고도 힘들고, 아기 조만한 거 안고도 아이고 죽겠다, 너가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 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기는 조그만할 때부터 엄마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구나, 아빠가 미워지는 그런 그 감정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이성적인 판단하기 전에 이 심성에서 아버지하고는 원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아기가 한 게 아니고 아기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바람에 아기는 그 심성을 다운받아가 컴퓨터 다운받아가 애초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란 얘기입니까?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아들하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원수니까 어떻게? 근데 원수니까. 그러니까 하고는 그렇게 싶은데도 해서 마음이 일어나지가 그렇게 않아가지고. 해서 이제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보복하는 방법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만 보면 화가 버럭버럭 나야 이제 나중에 화내다가 이제 쓰러지든지 뭐 뇌진탕이 걸리든지 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복이 되잖아요. 옛날에 엄마 괴롭힌 원수를 이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화를 벌컥벌컥 내줘야 지금 원수가 갚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지금 아들 보다가 이제 곧 넘어지겠는데, 아들한테 때리 잡히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아들에 대해서 저렇게 40대에 아직도 직장 없고 뭐 없고 이렇게 애만 보면 자기가 이 화를 못 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아들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직접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된 건 아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를 괴롭혔고 마누라를 괴롭혔고 그 마누라가 괴로워하면서 애를 키웠기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직접적인 원인은 자식이 저렇게 되는 원인은 누구다? 자신이에요. 저 자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마누라라든지 이런 성인은 내가 잘못했지만은 지금 뉘우치고 딱 내가 잘못했다 해가 생각을 딱 바꾸니까 어때요? 관계가 좋아지잖아.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하면 그냥 혜택이 금방 나오는데 애는 그렇게 안 돼요. 애는 그런 심성을 갖고 만들어 형성이 그래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을 해도 애는 안 되는 거예요. 애는 그걸로 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이가 저래 된 책임이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나 때문에 이래 됐다, 이걸 본인이 확실히 깨달으면 이제 해결이 되죠. 저 아이가 저런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잘못을 살은 인연의 뭐다? 과보다. 그러니까 그 과보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아서 제가 지금 저 고생을 하구나.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애가 저 고생을 하구나. 애는 아무 죄가 없는데 결국 애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애가 피해자다. 내 잘못 살은 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가 애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걸 내가 자각을 하면 그 아이가 불쌍하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인연인 줄 몰라서 그래.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더니 그러네요. 내가 어리석어서 한때 그런 지은 과보로 애가 고생을 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다 내 지은 인연의 과보입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하면 아이를 볼 때 화나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안 편해도 나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애가 그렇게 해도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면 나는 편해요. 그러니까 저게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내 책임을 면하려고 하니까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애 탓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 책임으로 돌리면 내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수 있어요. 예. 그 이제 그 아들한테 아들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오히려 아들한테 좀 절이라도 하면서 아니. 내 죄를 아니 아들한테 하고 내가 직접 지은 죄는 그럴 없어요. 용기도 없고. 아니 아들한테 직접 할 필요가 없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결국은 그때 어리석게 살아서 그 과보로 아이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저렇게 된 건 내 탓이다. 아이한테 가가지고 네가 잘못된 건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직접 아이에게 잘못한 건 없어요. 예.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어리석었는데 그 결과로 누가 괴로웠다? 마누라 괴로웠고 마누라가 괴로워하는데 애가 자라가지고 애가 저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네. 나다. 내가 직접 아들한테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놈의 인간이 왜 저러냐 하지 말고 아이고 내 어리석음의 인연이 이렇게 두 다리 건너가지고 저 아이한테 저래 가서 저렇게 됐구나.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내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이렇게 자꾸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뭐라고? 내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한다. 내 지은 인연의 과보로 아들이 고생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들을 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또요. 죄송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인생 실패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거의 무일푼으로 지금 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제 그 형제들이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마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뭐 이제 크게 뭐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도와주고, 저는 그 제 여동생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해줄 형편도 못 되고, 근데 그 여동생들한테 한두 번은 얘기했을 것 같고 늘 마음속으로는 내 이 은혜는 꼭 갚아야 되겠다. 지금 형편, 여러 가지 형편 누가 해줄 갚아줄 능력은 안 되지만은 꼭 갚아줘야겠다 하면서 이 불교에서 그 내세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난다면은 내가 꼭 이 은혜는 형제들한테 또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꼭 갚겠다. 한데 이 다음 생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그게 온다면 꼭 저는 그렇게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건 책임 회피요. 네? 책임 회피요. 아, 그런가? 돈 빌리고 띠먹으려고. 근데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다음 생에 갚겠다 하는 건 떼맞겠다 이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 빚을 지금 안 갚고 다음 생에 갚겠다 이 말은 떼먹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꼭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 써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로 갚으면 되지. 형제간에 돈과 돈으로 딱딱 갚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든 마누라든 형제든 형님이든 동생이든 누구한테든 항상 내가 빚졌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말이라도 잘해주고, 항상 이렇게 짐이라도 하나 들어주고, 뭐 힘으로라도 몸은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쨌든 뭐 거들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 간다고 하면 짐을 옮겨준다든지 뭘 한다면 뭘 거들어 준다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면 뭐 방을 닦아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갚는 거예요. 꼭 그걸 나중에 뭘 어떻게 표신하게 갚는 게, 형제간에는 그래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갚겠다, 다음 생에 100만 원 갚는 것보다 지금 10원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갚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몸으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전화 와도 상냥하게 받아주고 걱정해주고 이러면 뭐다? 그게 빚 갚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갚아야 돼. 다음 생에까지 뭐 있고 없고를 떠나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생까지 끌고 가면 안 돼. 이 수행이라는 거는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게 수행이야. 이 생에 다 갚아버리고 다음 생에 해탈해야지 뭐 그걸 갖다 다음 생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 묵은 빚. 알았어요? 네, 그 다음 생에 가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이 생에 내가 다 갚아버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말 있잖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죠? 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 갚는 거예요. 늘 도움을 받는데, 내가 도움을 받는데도 그 사람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도움을 줘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내가 기분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참 고마워하면 도와주고도 기분이 좋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도와주고도 그 사람이 기분 좋도록, 동생이 오빠한테 돈을 주고도 동생이 기분 좋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인사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 도와줄게 이럴 수도 있고, 집에 뭐 조금 허드렛 일이 있으면 가서 거들어주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어때요? 행복합니다. 집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다. 근데 실직을 한 게 저 아까 청년처럼 방에 떡 앉아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는 게 떡 앉아가지고 여보 저 신문 저 갖다 줘 이러고 커피 한 잔 끓여줘 자꾸 이러면 밉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인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인간은 입으로만 먹고 산다. 쟤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와 신문도 못 가져오고 커피도 못 가져오고 내 바쁜 거 보고 이래가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딱 직장 그만두는 그날 탁 와서 앞치마 탁 두르고 남자가 아시겠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에 직장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당신 힘드는 거 내가 몰라줬다. 미안하다. 오늘 이제 직장도 그만뒀으니까 이제 당신 앉아 있어라. 내가 보기를 좀 할게. 이러면서 앞치마 탁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이래가지고
모르면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거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물어갖고 이렇게 하고 커피도 탁 끓여가지고 여보 한 잔해 하고 갖다 주고 방 청소해 해주고 이러면 마누라 좋을까 안 좋을까? 돈 안 벌어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돈 벌고도 옛날에 돈 벌어도 하는 꼬라지 보면 틱틱 시키긴 하고 이러면 저 봐 밥 얻어먹고 아버지도 밉다잖아. 저러면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벌어도 집에서 이렇게 하면 남편 좋아 안 좋아? 마누라가 어떤 기분이 드냐? 아이고 여보 그래 너무 기분 좋으면 내가 나가서 벌어도 당신네 미기 살릴게 이렇게 돼.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꼭 사랑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마누라한테 사랑받는 남자, 동생들한테 사랑받는 오빠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옛날 빚 다 갚을 수 있어. 제 아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잘 일어나지를 못해서 야단을 치면 잠을 잘 못 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또 일어났어도 잠이 잘 깨지를 않고 눈이 무겁다며 신경정신과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강박증이라는 증상이라 하였습니다. 그 뒤로 2, 3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느라 제도 지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일상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피의식이 많아서 가끔씩 화도 내고 분노도 못 참고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니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병으로 인정을 못하고 못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병을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마음수련이라는 곳에 가서 수련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수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도 조금밖에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방불교의 수행방법 위파사나 수행을 가까운 선원에 가서 시켜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마음 내킬 때 가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수행도 지금 현재는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스님의 책을 읽고 20년 넘게 절에 다녔지만 자식이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을 챙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스님 덕분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엄마로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져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수행 방법이 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스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내용도 글씨도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스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책으로 만나는 스님의 법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스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러하기에 부끄러움 없기 다짐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 힘들지만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롭게 힘든 생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아픈 아들이 세상에서 이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불자들임. 가까이 있으면 원래 잘 아는데 이런 경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질문하시는 분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어쩔 수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상태에 있다. 애가 깡패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거는 잘못 가서 그리 정신 자체는 건강한 거요. 이런 아이들은 아이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이 자체가 정신력 자체가 약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 경우는 아이를 어떻게 수행시켜서 고친다는 건 현재는 힘들어요.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이 보고 어떻게 해라.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지금부터 탁 놔야 돼요.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아이를 계속 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참 문제인데 꼭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야 환자라고 생각해요. 이 정신적 결함도 환자입니다. 그냥 환자일 뿐이에요.
4대 육신이 멀쩡할 뿐이지. 강박관념이 굉장한 환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폭발하면 굉장히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라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신을 보시면 안 돼요. 장애자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얘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첫째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내가. 첫째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갈등이 결국 아이의 이러한 강박관념의 근본 원인이에요. 아이를 배우거나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 나의 그 심리적인 억압, 그 미움,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아이의 이런 강박관념의 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 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이런 아이가 4대 육신이 멀쩡한데 이런 아이를 내가 봐내기가 어려워요. 자꾸 기대하게 돼요. 좋아졌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명상센터도 데려가고 어디도 데려가고 어디나 눈을 고치려한다. 아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본인이 계담장에 안 갔다 오시면 먼저 계담장에 빨리 갔다 오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받아가 아침에 기도를 하세요. 애는 건드리지 말고 적어도 한 3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수행의 훈기로 이 아이가 감화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거의 지금 구제불능이 됩니다. 좀 더 가면. 지금같이 이런 심정으로는 안 됩니다. 해결을 못하면 이건 더 악화시켜요. 평생 끌고 다녀도 안 돼요. 자기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저기 거제도에 가면 애광흥이라고 완전히 지체부자주와 말도 못하고 정신도 없는 그런 사람만 몇백 명 보살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제 아이도 아닌데도 다 버린 사람, 제 자식을 버린 사람을 줘서 다 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애를 원망하거나 애를 나무래거나 힘들어하거나 기대를 갖거나 이런 게 딱 없어져야 돼요. 그런 정신력이 딱 있어야 이게 감화를 받아가 다시 솟아날 수가 있지. 계속 지금 이 질문 자체는 애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애가 계속 더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문제는 약간 놔두고 그런 아이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내 힘을, 수행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첫째는 과거의 인연을 깊이 참여해야 돼. 과거부터 먼저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 문제를 좀 알아야 돼. 자기 문제를 좀 알려면 먼저 깨달음장에 다녀오시고 두 번째는 과거를 참여를 깊이 좀 해야 돼. 그냥 하라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돼요.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빼저리게 느끼고 눈물로 참여를 해야 자기 업장에 녹습니다. 녹아야 이걸 포용해낼 힘이 있어. 지금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귀찮게 생각하지. 말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살리려면 정말 죽으라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평생 늘 집안에 말썽꾸리 하나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이산저산 이절저절 이교회 저교회로 찾아다니면서 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면 어디 갖다 맡겨버리든지. 그러지 마시고 이 자식으로 인연해서 내가 정말 정법을 만나서 정말 제대로 수행하구나.
이렇게 아이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이가 내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이로 인연해서 내가 이제야 정법을 만났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애를 안 먹였으면 이런 정법을 안 만납니다. 자기 식대로 살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먼저 깨달음장부터 갔다 오시고, 갔다 왔다면 수행 어떻게 하는지 기도문 받아서 정진하시고, 그 다음에 한 3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 타령하는 건 이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정진하면서 가끔 상담을 하셔서 정진이 힘들 때 넘어지고 할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정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첫째, 아이가 어떻게 되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그 훈기로 아이들 좀 좋아질 수가 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3 아들 진로 관련해서 네. 저희 고민을 말씀드리고 스님 네, 조언을 네. 얻고자 합니다. 항공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가 미국 항공대 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네네.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네네. 1년에 7천에서 1억 정도 들고요. 네. 졸업 후에 이제 우리 빛을 보니까 5억에서 6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와이프랑 밥만 먹고 살 정도로 아주 전략하면 했을 때에 이제 이 정도고, 이때 졸업할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정년 퇴직할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이 더 크고, 네. 와이프랑 아들은 찬성적으로 2대1로 제가 밀렸습니다. 제가 옆에 제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왔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항공대 가도 부담이고, 안 가게 되면 제 탓으로 이제 다 진로를 바꾸게 되고, 이게 고민이고요. 그다음 와이프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자식한테 해주는 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어떻게 하면 그는 고집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거요. 와이프 고집을 좀 고치겠다는 거.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면 와이프가 조금 누그러질까 싶었어요. 와이프 하자는 대로 해주면 와이프가 누그러지지. 너무 쉽지 뭐.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하면 이게 참 고민이 생기고. 무슨 고민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거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면 이자 감당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괜히 제가 또 짜증나고. 그러면 안 해주면 되지 뭐. 뭐 걱정해요. 안 해주다 보니까 또 아들이 내 때문에 이거 또 진로를 바꿔가 나중에 또 뭐라고 할까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아들 문제도 아니고 와이프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돈에 유학도 보내고 와이프하고도 잘 지내고 애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걸 선택하면 저걸 이뤄야 되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선택을 하려면 아들이나 와이프로부터 좀 욕 좀 얻어먹으면 되는 거고,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잘 지내려면 빚을 좀 태산같이 지가 허리가 부러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스님으로서 대중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집에 가면 뭐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고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면 뭐라 그러길래. 부인 있으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다고 사람들 인기 있어봐 이거 아무 소양도 없고, 요 자리에서만 좋다고 그러고 다 갚버리고 밤엔 내 혼자 남는데. 그런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면 저 길을 버려야 되고, 저걸 가려면 이걸 버려야 되고, 그게 이제 인생이랑은 선택이에요.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아이를 낳아서 고등학교까지 키우는 거는 부모의 의무에 속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생존도 유지가 안 된다,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렵다 하면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자기 생존도 유지 안 될 때는
그 아이를 부모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난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나라 아이든 나는 기독교인데 뭐 회교 아이든 뭐 그가 관계없이 그러니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는 네 아이 내 아이 따지 않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기 아이를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이 돌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는 내가 돌봐야 되지만은 자식이 없는 늙은 부모가 있다면 우리가 이웃에서라도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돌볼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기본 우리 한국 같으면 고등학교 과정을 돌보면 되지. 그 이상 돌보는 건 자기 책임은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자유인데 부인처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자유인데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유학 가겠습니다. 잘 갔다 와. 이러면 돼요. 둘이 돈 없는데 유학이 어디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학 가고 좋은 생각이다. 잘 갔다 와. 돈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갖고 고민할 것도 아니고 싸울 것도 아니에요. 돈 좀 빌려줘 하면 빌려줄 돈 없다. 그럼 만약에 1억 든다. 그러면 나한테 이제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줄 테니까 그럼 뭐 네가 보태가 쓰든지 해라.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나는 가족을 안 가지지. 여기 무슨 제3의 왕도라는 건 없어. 그냥 내가 자기가 경제력이 그런 무슨 재벌도 아니면서 무슨 재벌 같은 부모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할 도리 딱 하고 내 할 도리도 안 하면 문제면 내 할 도리 하고 이건 내가 아빠라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럼 마누라가 뭐 자기하고 이혼을 하면 뭐 이혼해가 살면 되지. 그건 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 할 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데 마누라가 너무 아까워가 읽기가 싫다. 그러면 빚을 좀 줘야지 어떡해. 이 무슨 제3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마누라를 고치는 거 그걸 나한테 묻는다. 마누라 고집을 좀 꺾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왜 나한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자기 마누라 고치는 데 써야 될까? 아베 총리 저것 좀 고쳐야 될까? 내 지금 아베 총리가 저렇게 발언하는 것도 뻔히 보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살까?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지금 북미 간에 대화가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돼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는 김정은을 지금 고칠 능력도 없고 트럼프를 고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래 보고 있다. 내가 만약에 남을 고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여기부터 먼저 서야 될까? 자기 마누라한테 먼저 서야 될까? 좀 생각해 봐. 그러니까 거기에 내 능력이 첫째 없기 때문에 못 쓰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쓸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그런 문제에 매달리면 이제 절이나 교회 찾아가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있다고 큰 소리쳐. 아시겠어요? 나는 그 무슨 능력으로 저 사람들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없어. 난 그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그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래는 안 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 오케이 내 능력을 딱 평가해서 나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 이 이상은 나는 못한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딱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안타까웠어. 부인하고 자식이 안타깝다 하면 자기가 빚내서라도. 그래서 고문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자기가 결정하기 나름이야.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자기가 하면 돼. 어떻게 클리어하게 정리됐어요? 예, 정리는 되는데 정리가 안 되나 보지. 그럼 나하고 대화할 때 정리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뭐 3년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머리 갖고는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돼. 빚을 내든지
도와주겠다고 결정하든지, 아 이건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뭐 자식한테 원망을 듣든지 뭐 마누라가 이혼을 하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솔직하고 하고 얘기하고 살자. 뭐 가는 건 좋다. 반대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이렇게 선을 긋고 살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어?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와이프한테 솔직히 나 혼자 살고 싶다까지도 말했었습니다. 그 말 왜냐면 자기가 그 말을 할 때 진짜 혼자 살 각오를 했나, 이렇게 협박하면 와이프가 생각을 안 바꾸겠나, 그렇게 지금 주산안을 머릿속에서 튕겼기 때문에 마누라 그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아이고, 마누라 더 세게 나와. 좋다, 이혼해가지고 재산 반 줘, 내 애 데리고 미국 갈게, 이렇게 나온다. 한번 해봐라.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큰 소리 쳤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자 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봐라, 내가 안 봐도 알잖아. 그거 꼭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벌어 몇 년 살았기 때문에 대충 상대의 요 계산 머리를 아나 모르나? 알아. 여기에 또 꽁수 쓰구나. 애가 그 절대로 그렇게 짱꽁수 쓰면 안 돼. 정말로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여보 미안하다. 이건 내가 정말 할 일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협박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마누라를 고치려고 생각하면 안 돼.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탁 분명하게 살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들이 복싱을 합니다. 네. 하필 남을 때리고 맞는 운동이라 내 아이도 상대편 아이도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행복학교를 다니기 전이었다면 결코 체육중학교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스님 말씀대로 본인이 원하는 일이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데, 시합 후 다쳐서 오는 아들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네,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축구하다가도 넘어져가 다리가 삘 수도 있고, 야구하다가도 공 맞아가 눈티가 부을 수도 있듯이, 그냥 권투하다 보면 찢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한다. 그렇게 그냥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는 무슨 악심으로 누구를 때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조금, 그런 운동이 조금 좋은 운동은 아닌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거는 뭐 합법적으로 인정된 운동이에요. 그 이제 조금 그게 지나쳐가 격투기 있잖아요. 막 상대를 용반 죽이도록 싸우는 거, 그게 복싱은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건 운동 관계니까. 킥복싱이라서 좀. 킥복싱이에요? 지금 하는 게 킥복싱이에요, 복싱이 아니고? 킥복싱을 먼저 하다가 체육중학교에는 킥복싱 종목이 없어서 이제 복싱 종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 복싱 종목을 하는 괜찮다. 킥복싱 좀 해도 괜찮아. 운동이니까. 안 하면 좋지만은 스님이 되면 제일 좋지. 그런 거 안 하고. 근데 자기 복에 뭐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래도 킥복싱 하는 게 낫겠어, 스님 되는 게 낫겠어? 저는 스님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떤 집 스님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놔도 괜찮아. 운동 관계에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운동이니까, 때리는 게 아니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운동이니까 괜찮아. 운동이니까 괜찮다니까. 나한테 물어놓고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아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기 먹는데 괜찮아요. 이러면 스님이 괜찮다 이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더 좋지만은 그렇다고 고기 먹는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운동 안 하면 좋지만, 달리긴 하고 하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괜찮아. 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항상 엄마가 기도를 하면 우리 아들 이기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남 아들 때리란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나쁜 사람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할 때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보다도 상대 아들이 안 다치고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안 다치게 하고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아이고 다치면 그 집 엄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 자기는. 그러니까 그 운동이니까 그걸 갖고 막 때린다 자꾸 이래 생각하지 말고. 예. 고등학교 아들이 엄마 몰래 무협지 빌려보고 컴퓨터 유료 사이트에서 영어와 게임을 자정이 넘어서 몰래 봅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애들 뻘거벗은 것도 보고 온갖 거 다 봐요. 아시겠어요? 이것만 보는 거 아니라니까. 제가 평소 아들에게 뭘 잘못했나 우울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창 젊은 나이에 입시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해도 되고 다른 여가 시간을 주어서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 생각하기도 하다가도 입시를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지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해는 돼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무협지나 보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하고 생각해보면 그때 애들 학교 영어 보러 가지 말았는데 영어로 갔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벌써 그 정학부터가 교실 저 벽이 어때요? 정학자 해가 이름 붙고 소풍 가면 술 먹고 또 쓰러져가 니 학과에 끌고 싣고 오고 그 고등학생 나이에 어디 매매촌 지역에 갔다 와가 교실에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그러면 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부 부러워가지고 와 얘기하는 거 가서 몰래 가서 듣고 그게 아이들 세계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또 걸리고 어떤 애는 시험에 떨어지고 또 재수하고 어떤 애는 또 재수해가 또 떨어지고 또 어떤 애는 삼수하고 그래 또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래도 요즘 보면 다 그래 끄떡끄떡 하는 것도 잘 살고 아시겠어요? 공부해가지고 막 내리 1등만 하는 것도 바로 조기 퇴직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저 내수행 열심히 하세요. 내수행 열심히 하시면 다 저절로 돌아갑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 집착하면 내 식대로 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외면해버려요. 자식을.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안 돼.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안 쳐다본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애들이란 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다 만나보지 않는데 만화 훔쳐보고 무협지 보지 않는데 무협지 훔쳐보고 연애소설 보지 않는데 연애소설 훔쳐보고 뭐 하지 말란 짓 하고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과정 아니에요. 질문한 사람은 안 가르치 확실히 잘했나 봐. 그러니까 조금 심하다 싶으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엄마 왜 기도하냐 자기가 좀 캥기면 물어. 그럴 때 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엄마가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싶어서 그렇다. 너희 아빠 미워하고 너희 아빠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 너희 어릴 때 얼마나 마음고생했나 이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참회가 된다. 요렇게 말해야
아이들이 진짜 감동받는 거야. 니 때문에 내 기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아이한테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요령이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막 갖다 먹인다고 이게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시험에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부관계 반성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겠나. 오면 애들 보는 앞에서 빨리빨리 남편 밥 사이나 차려주고 남편 건소리치 말고 죄송합니다 하고 해주고 그럼 애들이 그런 엄마를 보는 게 애들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공부할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바뀌는 거 보니 나도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도 가지고. 그래서 정토에 나오는 분들은 딴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해라? 정진을 해야 돼. 정진을. 꾸준히 정진하면 내 해탈해서 좋고 가정이 화합돼서 좋고 자식한테 걸음이 돼서 좋고 다 잘 됩니다.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좀 느긋하게 봐요. 해 공부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아이고 참. 여기 있는 사람 다 1등 했어요? 1등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꼬레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잘 살잖아.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면 애한테 스트레스 풀어줘야지 뭘 잘해줘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애 공부하는데 뭐 보약을 어떻게 해서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완전히 허약해서 뭐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가고 뭐 문제 영양실조 걸려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런 나이 때 그냥 가을철에 그저 뭐 사물타인 하나 지어주면 몰라도 그냥 밥 잘 먹으면 다 건강한 거예요. 그때는 막 가면 내버려 놔도 막 성적인 욕망도 막 쏟고 막 주체를 못 하는데 그것까지 보호까지 먹이고 어떡하냐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